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세시공학. 이번 시간에는 6장 전자제어 세시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어백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이 옛날 이제 전통 자동차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자동차 세시라고 하면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조향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 평가장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세시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던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에 우리가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제어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고 났을 때 승객의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에어백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주차를 위한 주차 보조 시스템이나 뭐 차선 이탈,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옆 차선으로 이렇게 이탈하면 차선 이탈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우리가 뒷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나 옆부분이 잘 안 보여서 특히 이제 초보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주차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측면이나 후면을 이렇게 모니터에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측방 경보 장치라든가 뭐 긴급 제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 어떠한 안전성을 위한 이러한 보조적인 장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되는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6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에어백인데, 자,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돌 검출 센서 및 에어백 ECU가 충격량을 검출하여 가스 발생 장치에 정기적 신호를 주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부풀리는 장치로 승객이 자동차 내장재에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 자동차의 그 이제 주행 관성에 의해서 사람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자동차가 급격하게 충격에 의해서 멈추게 되면 사람이 관성에 의해서 그 자동차 내부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자동차의 내장대에 직접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충격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 발생 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에어백을 이렇게 부풀려서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에어백 장치입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올바르게 시트에 고정되어 있을 때 최대 효과가 발휘되므로 안전벨트의 보조장치로 우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에어백의 종류를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는데, 자, 1세대는 SRS 에어백 이렇게 해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전체의 가스를 충전시켜 전개되는 방식으로 탑승자가 에어백 평창 시 2차 충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아 사용이 중지됐다. 자, 2세대 에어백은 디파워드 에어백, 이렇게 디파워드 에어백인데, 1세대 모델보다 에어백의 평창을 20-30% 줄인 에어백으로 사망 사고율이 대폭 줄었지만 탑승자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된 게 3세대 에어백인데, 스마트 에어백인데, 차량의 탑승자의 시트를 포함한 여러 곳에 센서를 부착해서 탑승자의 위치나 안전벨트 착용 여부, 그 다음에 충격 강도 등의 정보를 파악한 뒤에 상황에 맞게 폭발력과 폭발 시점을 조절하는 에어백으로 더욱 안전한 보호를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에어백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더 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진보된 에어백으로 스마트 에어백에 탑승자 무게 감지 센서를 더한 것으로
탑승자가 어린이인지 또는 성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에어백의 강도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현재 대부분의 중형차 이상에서 이러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량의 그 탑승자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어린인지 성인인지까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에어백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어백의 설치 위치에 따른 구성. 에어백은 설치 위치 및 신체 보호 부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 DAB 운전석 에어백, 그 다음에 PAB 승객석 에어백, 그 다음에 SPT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그 다음에 FSAB 앞측 에어백, 그 다음에 RSAB 뒤측 에어백, 뒤측면 에어백, 그 다음에 CAB 해가지고 커튼 에어백. 자, PPD 승객 유무 검출 센서, 그 다음에 ACU 에어백 컨트롤 유닛, 그 다음에 RAB D 에어백. 자, FIS 전방 충돌 감지 센서, SIS 측면 충돌 감지 센서, 그 다음에 STS 시트 위치 센서, SDM 센서 진단 모듈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위치들이 나와 있으니까 에어백 구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에어백. 자, 운전석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의 머리, 가슴, 목 등의 상해 정도를 줄여주기 위해 설치되며 조향휠 중앙에 공기 주머니를 설치한 것으로 용량은 대개 60리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승객석 에어백. 승객석 에어백은 승객석 승객의 머리, 가슴, 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시 패널에 설치되므로 탑승자와의 간격이 운전석보다 넓으며 공기 주머니의 용량도 운전석이 대개 60리터인데 비해서 자, 승객석은 2배 정도, 2배 이상이죠. 120에서 150리터 정도로 크다. 자, 그 다음에 측면 에어백입니다. 자동차에서 측면 충돌이 발생할 때 탑승자의 머리,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시트 등받이 또는 도어에 설치한 에어백으로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에어백이 편창되어 승객을 보호하게 된다. 측면 에어백은 현재 고급 승용차 위주로 주로 설치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커튼 에어백. 커튼 에어백은 자동차의 루프 레일 부분에 설치되어 측면 충돌이나 자동차가 전복할 때 평창하여 승객의 머리를 보호하고 승객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고안된 에어백이다. 측면 에어백은 측면 충돌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창문 유리가 파손되므로 사이드 에어백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승객의 머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커튼 에어백은 이러한 성능 개발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에어백입니다. 무릎 에어백은 대시 패널 아래쪽에 있으며 대퇴부를 보호한다. 자, 골반 에어백. 골반 에어백은 도어나 시트 쿠션에 들어있으며 측면 충돌이 발생할 때 골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보행자 에어백. 보행자 에어백은 보행자가 차에 부딪혔을 때 본닛과 전면 유리 사이에 있는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며 튀어나와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줄여주는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은 차량 본닛 하부에 이제 본닛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이죠. 본닛 하부의 엔진과 전면 유리 하단 강성이 강한 A필러에 부딪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개발된 에어백이다. 자, 에어백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백 ECU입니다. 자, 에어백 ECU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작동하는 에어백 모듈이며 전류를 출력하여 에어백을 전개시키고 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면 계기판의 경고등을
점등 또는 전멸시켜 운전자에게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운전석 승객석 에어백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할 때 뜻하지 않은 전원의 차단으로 인하여 에어백 점화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내장된 에너지가 비축된 콘덴서를 통해 점화 회로에 점화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자, 에어백 ECU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충돌 검출 및 충돌량을 계산하고, 두 번째, 충돌량에 따른 에어백 및 벨트 프리텐셔너 작동 또는 비작동을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에어백 센서들과 외부 장치들에 대한 고장 여부를 검출하고, 네 번째, 에어백 장치에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경고등을 통해서 경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통신 라인을 통한 외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자, 에어백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에어백 커버. 자, 이제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커버라고 하죠. 그래서 에어백 커버의 기본 요구사항은 전개할 때 티어심을 따라서 갈라지고 파편 등의 발생이 없어 결합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며, 그러니까 파편 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파편이 발생되지 않고 파편 등이 발생이 없이 결합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며 조향 휠 등과의 미적 조화를 갖추어야 한다. 자, 에어백. 자동차가 충돌할 때 운전자와 직접 접촉하여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에어백의 구비 조건은 높은 온도 및 낮은 온도에서 인장 강도, 내열 강도, 파열 강도를 지니고 내마모성,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 인플레이터. 자, 인플레이터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 ECU로부터 충돌 신호를 받아서 에어백 평창을 위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자, 여기에다 줄을 긋습니다. 인플레이터는 자, 충돌 신호를 받아 자동차 ECU, 에어백 ECU로부터 충돌 신호를 받아 에어백을 평창시키기 위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자, 인플레이터. 자, 여기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자, 단자의 연결 부분에 단락바를 설치하여 모듈을 떼어낸 상태에서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자 사이를 항상 단락 상태로 유지한다. 자, 이러한 인플레이터는 자, 첫 번째 화약 점화 방식이 있는데, 화약 점화 방식은 인플레이터, 점화제, 가스 발생제, 그 다음에 점화 장치 등을 알루미늄 용기에 넣은 것으로서 에어백 모듈 하우징에 설치된다. 인플레이터 내에는 점화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접속 부분이 있어 화약의 전류가 흐르면 점화제가 연소되고 그 열에 의해서 가스 발생제가 연소하여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가스와 에어백을 연결하는 통로를 화약에 의해 폭파 후 연결시키면 충전된 가스에 의해 에어백이 평창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큰 문제점은 오랫동안 모듈 안에 가스를 보관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압 스위치를 모듈 안에 설치하여 가스의 압력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스 누설이 최소화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저압 스위치를 제거하였다. 자, 충돌 검출 센서. 자, 충돌 에지 센서. 자, 자동차가 충돌하기 전에 충돌의 불가피성 및 충돌의 강도를 예측 검출하는 것으로, 이는 빛, 그 다음에 음파, 전파의 신호 매체로 자동차와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장애물 사이의 상대 속도를 측정하여 충돌을 예측하는 센서이며, 자동차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 센서를 충돌 방지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 충돌 검출 센서. 자, 충돌 검출 센서는 자동차 내 특정 지점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량을 검출하는 센서로 대표적으로 가속도 센서가 이용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계 방식 또는 전기 기계 방식 센서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전자 방식
센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충돌 검출 센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그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달라진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 방식은 자, 기계 방식 충돌 검출 센서는 검출 질량의 편향력을 가하기 위해 스프링 또는 자석, 감쇄기구 등에 의해서 격침을 작동시켜 충격 방식 내관을 포함하는 가스 발생기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기 기계 방식은 구조는 틀리지만 작동 원리는 기계 방식과 비슷하다. 단지 검출 질량의 운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기 위한 전기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자방식. 자, 전자방식 충돌 검출 센서의 핵심은 미세 가공 기술을 응용한 반도체형 가속 센서와 센서로부터 얻어진 가속도 신호의 처리를 위한 충돌 검출 알고리즘이 있다. 자, 에어백 배선. 자, 에어백 장치에 사용되는 배선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선과는 별도로 설치가 된다. 에어백의 배선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폭발하는 모듈, 그 다음에 충돌을 검출하는 센서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접촉이 확실해야 하고 신뢰성도 우수해야 한다. 자, 클럭 스프링. 자, 클럭 스프링은 조향 휠과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중심이 맞지 않으면 클럭 스프링 내부 배선이 단선되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자, 클럭 스프링 중심 위치 정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전지 마이너스 단자 및 조향위를 떼어낸다. 두 번째, 클럭 스프링을 시계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멈출 때까지 회전시킨다. 세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전체 회전수를 세고 약 이제 5회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분의 1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5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2분의 1 2.5바퀴 정도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 클럭 스프링에 마킹된 자, 요 표시 마크를 일치시킨다. 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마크를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조향위를 설치하고 축전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한 다음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화살표 삼각형 요 표시를 두 개 이렇게 일치를 시키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승객 유무 검출 센서. 자, 앞전 소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승객이 탑승하였을 경우와 자,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중 변화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승객 탑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승객이 있을 경우 15kg 이상의 무게를 감지한 때는 자, 승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가 판정을 하고 자, 승객이 없을 때 0.6kg 이하의 무게를 감지한 때는 우리가 승객이 없는 걸로 판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6에서 15kg 이하의 무게를 감지하였을 때 그 다음에 PPD 인터페이스 유닛은 PPD의 저항 변화를 가지고 승객의 탑승 여부를 감지한다. 다섯 번째, 승객 있음에서 승객 없음으로 변환될 때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9.6초 정도 후에 승객 없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자,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자, 벨트인데 지금 미스 오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자,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이 작동하기 전에 작동하여 안전벨트의 느슨한 부분을 대감아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충돌할 때 승객을 시트에 고정시켜 에어백이 전개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프리텐셔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기계방식 프리텐셔너. 자, 기계방식 프리텐셔너는 기계방식 센서가 작동 순서에 따라 가스 발생기를 발화시키면 발생가스의 힘으로 실린더 내의 볼을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에 접촉된 스핀들과 스핀들에 연결된 축이 회전하여 안전벨트를 되감아 운전자를 시트에 고정시킨다. 전기방식 프리텐셔너. 자, 전기방식 프리텐셔너는 자동차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에어백 ECU에서 직접 화약의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 개의 배선으로 이루어진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고 커넥터의 단선, 단락을 에어백 ECU가 검출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코드를 출력하게 된다. 자, 에어백의 작동해서 에어백의 작동 순서. 에어백은 이러한 탑승원의 상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벨트의 보조 장치이다. 그래서 에어백은 자동차의 종류나 에어백의 성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에어백이 설치된 자동차를 약 20km, 시속 20km 속도로 주행 중 고정벽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에어백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에 보시면 핸들 위에 보시면 에어백이 터져서 이렇게 부푸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에어백 평창 과정. 자동차 충돌, 충돌 검출, 인플레이터의 전원 공급, 점화제 연소, 가스 발생제 연소, 그 다음에 가스 발생, 에어백 평창, 승객 보호, 에어백 내 가스 방출, 시계 확보, 이런 순으로 평창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작동 조건. 자, 자동차 충돌 사고 중 경미한 사고는 안전벨트만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백은 안전벨트로 보호할 수 없는 충격이 정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개 자동차의 정면에서 좌우로 30도 이내의 충돌 사고로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고정된 벽에 정면 충돌했을 때 충격이 차체에 전달되는 경우에 에어백이 전달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 차로 이렇게 부딪히든가 아니면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이렇게 벽에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작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충돌 방향과 에어백 작동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어백은 정면 에어백 전개 영역은 좌우 30도. 그러니까 정면 에어백 작동 및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작동으로 승객을 보호한다. 자, 정면 에어백 전개 영역을 벗어난 경사 측면 충돌인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때 정면 및 측면 방향의 불력에 따라서 정면 및 사이드 에어백은 전개되나 에어백으로 인한 승객 보호 효과는 충돌할 때 승객의 이동 방향이 에어백으로부터 보호 범위를 벗어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충돌 각도가 90도에 가까운 측면 충돌인 경우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여 승객을 보호하게 된다. 자,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조건. 자, 첫 번째, 안전벨트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미한 충돌일 때. 자, 두 번째, 후방 추돌이나 충격일 때. 그러니까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하거나 후진 중 뒤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와서 추돌했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충격 반발에 의해 시트 등받이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에어백이 작동하여도 탑승자를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속도로 와서 치게 되면 나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에어백이 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측면에서 충돌 당했을 때, 그러니까 옆에서 와서 이렇게 충면 당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에어백은 시트 위치를 불문하고 탑승자에 대한 최적의 위치에서 전개된다. 또 에어백은 충돌을 감지한 층만 작동하게 된다. 머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커튼 에어백은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길게 펼쳐져 있으며 앞쪽과 뒤쪽에 에어백 태그가 있다. 커튼 에어백의 경우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자, 커튼 에어백이 작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25km,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로 측면에서 정확히 옆면에서 충돌되었을 경우, 자,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 앞 좌석 부근에 비스듬하게 충돌되었을 때, 그 다음에 대각선 전방에서 충돌했을 때, 엔진룸 측면에 충돌되었을 때, 측면부가 전신주 등의 저속으로 충돌했을 때, 측면에서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구르거나 전복되었을 때. 자,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건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고,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정차 중이거나 낮은 속도로 정면에서 충돌했을 때, 뒤쪽에서 추돌했을 때,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이 작동한 후에 충돌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에어백의 효과 및 안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에어백의 기술 개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백의 종류.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주차 보조 시스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